예, 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해변가겠죠. 땡깡이가 이제 맨날 똑같은 장소만 가는데 그럴 수밖에 별로 없어요. 제가 잘 이쪽 정보를, 캠핑 정보를 몰라고 제가 뭐 캠핑하려고 다니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뭔가 업무적으로 광고 홍보도 되고 저를 좀 많이 알려야겠죠.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같은 데를 계속 오면 저 친구 땡깡이 왔네, 이제 그래 여기 똑같은데 몇 번 오니까 벌써 쟤만 딱 떴다 그러면 벌써 땡깡TV 저 미친놈, 저 새끼, 저 시끄러운 놈 또 왔구나, 저 반또라이 또 왔다 그래. 어떠할 수가 없어.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온 거지. 죽지도 않고 또 오냐. 나도 단명한데, 그러니까 저희 안티 팬들은 저 단명한다니까 계속 기도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한데 요 정도 문제도 아니죠. 제 군대 다닐 때는 철원, 화천, 춘천역에서 한 40분 정도를 버스로 비포장도를 쫙 들어가면은 수성부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군기, 야구 봤다 뭐 그런 군기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추위는 세 발의 피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날에 비해서 똥공사, 똥공사, 뇌경색 환자의 3부를 제가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찍었었는데 그 친구가 안 올렸네. 방법이 없어. 그러면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이번에 3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뇌경색, 뇌출혈, 뇌에서 핏줄이 터지면 뇌출혈, 뭐가 막히면 뇌경색, 뭐 그런 것 같아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날에 2부에서 영상에서 잠깐 강아지가 저 봄이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말을 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갖고 하던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잠깐 얘기하고 바로 3부로 집중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어쨌든 대학병원에서 이제 뇌경색이 크게 걸렸다 이거야. 치료할 만큼 했어. 이제 거의 한 그 정도 되면은 한 일주, 빠르면 일주고 많게는 한 2주 정도, 더 많게는 2주 좀 넘어서 3주까지 그렇게 해서 뇌경색 환자는 별 게 없어요. 왜냐면 뇌경색에 딱 걸렸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뇌경색에 이렇게 갑자기 밥 먹고 있다가 싹 쓰러졌어. 주변하고 이제 식구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근데 이 사람이 뇌경색이 쓰러져도 그냥 퍽 쓰러지면 좋은데 이렇게 막 정신이 반 나간다고 술을 먹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게 술 먹어서 삐쩍대는지 뇌경색이 핏줄이 막혀서 그런지 약간 애매해. 그냥 괜찮아지겠지, 그것이 한 2시간이야 근데 벌써 늦지. 그렇게 되면 뇌경색 골든타임이 뭐 3시간인가 4시간인가 그래.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벌써 쓰러졌어, 벌써 막혔어, 이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어떤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이래 된단 말이야. 뇌가 한번 망가지면 천치 바보라 그러냐? 바보 천치. 이 사지 멀쩡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골든타임은 지나가기 너무 2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줄과 빽이 없으면 집안에 의사 선생님이 없다. 바로 당신은, 물론 119 무조건 타고 가야 돼. 119
그나마 119를 타고 가야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는 척 하는 것 같은가? 뭐 제가 본 데만 그래. 다 그렇다는 아니고 본 데만 그래요. 그러면 이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 그놈의 진단서는 미쳤다고 영어로 갈겨 제끼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한글로 써. 이 한글날이 괜히 있어. 꼭 영어로 써요. 일본어로 쓰든가 아니면 제대로 쓰려면 저 아라비아어냐 인도냐 막 꼬부랑 글씨 막 쓰는 거 그런 걸로 쓰든가. 영어 이상한 거 써가지고 태클 못 걸게 하려고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은 약 처방을 보통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자꾸 부작용에 대해서 약 처방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환자가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환자. 오, 환자. 잘 보이시죠? 자, 그림을 좀 잘 그려요. 환자가 웃고 있지요. 제가 잘해주니까 웃지 않는가. 잘 그렸으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뇌경색이 탁 걸렸다. 그러면 삼킴장애가 발생. 요만큼이 이쪽이 걸리든 왼쪽 좌뇌가 걸리든 우뇌가 걸리든 여기서 화면으로 볼 때는 여가 좌뇌죠. 좌뇌 우뇌. 어쨌든 한쪽이 일단 걸리면 이렇게 해서 반신마비가 됩니다. 전신 반신마비. 전체적으로 반이 쫙 마비가 되니까 여기 입술까지도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 이쪽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말이 어눌해지고 힘들다 이 말이야. 밥을 삼키기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비가 오는 거죠. 한쪽 다리도 모두 봐. 한쪽 손도 안 움직이고 한쪽 다리도 안 움직여. 이 한쪽 팔만 움직인다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거 웃겨요. 이거만 움직이니까. 뭐든 뭐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뇌에 문제가 생기니까 요거만 움직여. 눈만 말똥말똥하는데 요건 약간 들떠지고 눈이 다 안 떠지고 약간 개슴츠레하게 떠지고 그래. 근데 이걸 연습을 하면 자꾸 연습을 하면 눈이 팍 떠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재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보세요. 저 약 처방을 하는 거 보니까 환자가 계속 24시간 예를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햇볕을 못 보잖아요. 세로토닌이 뭐 부족하다든가 뭐 그래.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D를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1개씩 나와요. 24시간 가는 거. 땡깡이는 그래.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줄이면 좋아요. 줄이면.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약발이 떨어진다 그러죠. 몸에서 면역력이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약에 의해서. 약이 강제로 그 호르몬이 나오게끔 뭐 한다든지. 그럼 그것이 우리가 즐거웠을 때 엔돌핀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안 즐거워도 엔돌핀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약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강제적으로 나오게 한다 그러면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주 깨알 만큼 써놓지. 그러니까 내가 약 처방을 대충 하는 거 보니까 딱 2가지예요. 피가 굳기 때문에 뇌경색 막히는 겁니다. 그럼 피를 안 굳게 하는 게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일반인이 약국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전문 의약품이라고 해서 프라박스인가 플라스틱인가 뭔가 있어요. 그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플라박스인가 그것은 의사의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의사가 며칠간 주라는 어떤 그 진단서가 있어야 그걸 약국에서 줘요. 아무도. 그 다음에 일반 약국에는 있지도 않고 그런 대학병원 옆에 있습니다. 일반 약국에 그런 거 취급 안 하겠지.
그래서 반드시 그 두 가지는 무조건 드려야 돼요. 왜? 또 막힐 거니까. 최대한 그 막힘을 나중에 또 막힐지라도, 그러니까 막히기 전에 만약에 그런 걸 드셨더라면 안 걸렸겠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먹고 자고 체력 없으니까 많이 운동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노폐물이 쌓이고 삼겹살 드시고 뭐 드시고 꼭 삼겹살만 먹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밥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에너지를 그만치 소비하지 못하면 그게 지방으로 변해가지고 똑같이 고기 먹은 거가 똑같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항상 먹는 것은 독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에너지로 먹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같이 독이에요. 먹어서 별로,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는 것인데 그것은 독이 같이 섞여 있다. 최대한 그 독을 바깥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배만 불룩 나오고, 배가 불룩 나오면 비만이요. 거기서 좀 더 초과하면 초과 비만,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단 비만이 시작되게 되면 성인들의 병이 약이 될 수 있는,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완전히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인병 막 걸리는 거지. 막 복합적으로 당뇨에다가 뭐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50대 이상 되면 그놈의 건강보조제 약은 어이구야, 그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즐거운 생각과 나름대로의 운동이다. 운동도 막 격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딱 얼굴에 주름 갑니다. 맨손 체조가 제일 좋습니다. 맨손 달리기. 마라톤 선수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달려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확 그냥 늙어버리잖아. 늙어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건 안 돼. 하루에 10분을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딱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아주 FM대로 이제 약을 처방을 해요. 벌써 12분이냐? 30분 컷 하겠습니다. 그 약을 처방을 하는데 환자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위보호제라 그래서 뭐 위보호제를 뭐 6개월 치면 6개월치를 다 줘요. 180일을. 근데 딱 드시는 거 봐가지고 나중에 처음엔 드리다가 나중엔 드시는 거 보고 그런 건 굳이 안 줘도 되겠다 그러면 안 빼버리는 겁니다. 땡깡에는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비타민 D 약도 하루에 한 알씩 처방이 돼요. 180개입니다. 그럼 전 이틀에 하나를 빼버리고 이틀에 한 번 걸로, 그건 안 드셔도, 특히 너무 안 드시면 이제 골다공증에 문제가 되니까 좀 그렇고 약을 좀 줄이는 거죠. 제가 약이 물론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FM 쪽으로 했겠지만 약은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근데 진정으로 뭐 누구나 다 진정으로 다 어머니 울려고 하시. 근데 이제 좀 약은 좀 너무 과잉 처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뺍니다. 근데 반드시 들어갈 것은 아까 플라박스하고 아스피린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6가지 7가지가 약이 나오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빼불고 3가지인가 빼불고 나머지 4가지로도, 나머지 4개의 약으로도 어떻게 하나를 비타민 D, 햇볕 골다공증 그 약을 한 번만 드렸다가 그 다음날 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드렸습니다. 충분히 문제없죠. 문제없어요. 뭐 낙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똥공사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환자가 요렇게 누워 있는데 일반 우리가 병원 환자를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돌보게 되면 병원처럼 그 좋은 침대가 아니요. 병원에는 그 자동식으로 해가지고 딱 버튼을 막 깔끔하잖아요. 하얗게 돼갖고 이렇게 딱 침대 여기가 이렇게 거리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낙상 방지가 있잖아요. 제끼는 게 있는데
요것은 그 병원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정에다 대여해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땡크주입니다. 이렇게 쇠로 돼가지고 철망으로 돼갖고 똑같은데, 사람을 이렇게 그 침대, 그 대여한 침대에다가 욕창 방지 매트, 공기풍선을, 봄 일로 와봐. 네가 짓으면 아빠가 되겠냐? 여기 있어. 그러니까 가정에다 주는 그런 침대는요, 이렇게 자동으로 전동식이 있어요. 전동식 하면은 그 가정에다 대여해주는 그 침대에 공기 욕창 방지 매트, 그걸 깔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천을 하나 깔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거기 눕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드리려고 그거를 딱 그 전동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침대에서. 그럼 엉덩이까지 쭉 밀려 앞으로. 되게 그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보면 무슨 철창과 같아. 병원은 그나마 일반적인 병원들은 나도 누워있고 저 사람도 누워있고 하니까 무슨 호텔급인데, 가정에서 이제 혼자만이 그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테레비도 없고, 천장에 테레비도 안 달렸고, 눈 뜨면 천장이요, 눈 감으니까 막 꿈속에서 헤매고 있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몸은 안 움직이고 눈은 말짱하고 정신도 자식들을 알아볼 정도로 다 아는데 미치는 거죠.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뭔가를 바랄 수도 없어요. 부모들이 뭐 자식들한테 뭐 바랍니까? 다 자식들, 나는 대가리가 맛있더라, 생선 대가리가 맛있더라, 꼬리가 맛있더라. 그러니까 몸통은 전부 다 자식들이 다 처먹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중에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 좋아하시니까 생선 대가리 드려라, 그지라라고 앉아있는데, 어머니와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다, 하여와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있듯이, 부모가 자식한테 1000개를 줬으면 자식은 부모한테 1개도 주기 힘들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말이 있어. 어디서 들어서 알아. 내가 뭐 알겠니? 어쨌든 그래갖고 이 환자가 그렇게 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요양병원에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 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는 군대를 갔다 처음에 그 위병소 훈련소 논산훈련소인가, 거기에 가서 그 짬밥이라고 그러죠. 그 밥이 이렇게 쪄서 나오는 게 있어요. 스팀으로 쪄가지고. 와, 그걸 먹게 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처음에 이제 위병소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그 꼴 같지 않은 게 아니죠. 어쨌든 저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딱 조교 모자 쓰고 그 엄청난 훈련을 받아보세요. 그렇게 2년 동안 하라면 다 자살했을 거야. 한 달이니까 망정이지. 어쨌든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그런 밥이 나오니까, 와,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똥을 못 쌌어요. 제가. 방구는 더럽게 나오네. 근데 방구를 낄 수가 없어요. 고참들 앞에서 어떻게 꼭 무슨 조회할 때 뭐 사람들 많이 모여있을 때 조용할 분위기, 그때 가스가 확 차냐. 근데 똥을 못 싸니까 사람 죽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운동 안 하고 장 운동 안 하니까 계속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똥을 못 싸지. 근데 자세까지 누워서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환자들 엉덩이 딱 들어가고 침대에서 무슨 바가지 같은 거 딱 그 엉덩이만 슬쩍 들어가지고 넣고 똥 싸세요 이러거든요. 병원에서 휴게소 가가지고 한번 똥 쌀 때마다 그 병원 호실에서 휴게소까지 한 100m 정도를 쫙 끌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남들 커피 잘 마시고 있는데 똥공 산다고 똥 싼다고 치아를 싹 치고 커튼봉을 딱 두르고 여기 똥수사십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그래요. 똥칸을 좀 만들어라. 그렇게 똥 전문 침대 똥칸. 어쨌든 요즘에는 뭐 어쨌든 제가 그렇습니다. 그 똥이 안 나오는 게 제일 문제. 만약에 그 똥이 계속 그 병원에서 아침 7시 8시인가 다 돼갖고 아침 식사를 강제로 먹이고 또 점심 11시 반에 또 강제로 또 먹이고 먹지도 않는 거 막 퍼 집어넣어가지고 저녁에 또 그 요양보호사가 간병인이 또 먹이고 먹이는 건 어떻게 먹여 조금이라도 먹으니까 오줌은 싸겠지만 똥이 나오겠냐고요. 꽉 막혔지. 수도꼭지 같으면 완전히 그 끄트리가 막혀버렸지 항문이. 그럼 그것을 안 빼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밀려 나와야 되는데 안 빠진다? 우주가 절대 안 빠지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 한 70, 80 노인 되면 그 항문에 힘도 없어져요. 밀어내는 힘이 없어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쪼끌고 이렇게 앉아야 중력에 의해서 그나마 쌀까 말까인데 그것도 피 나오고 같이. 근데 그 누워서 싼다? 욱지고 앉아있는데 한번 싸워보십시오. 누워서. 일반인도 힘들어. 힘이 좋은 사람도. 근데 80노인 90노인 100살 가까이 7, 80노인이 그런 자세로 똥을 누를 것이다? 욱지고 앉아있는데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뇌만 살아있다 그러면, 뇌가 죽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치매가 완전히 와가지고 자식도 못 알아본다. 그럼 뭐 병원에 모시든 집에서 모시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자식들을 다 알아볼 정도다. 그럼 병원에 모시면 저는 절대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최대한 복지를 이용해서라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똥을 어떻게 빼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그 의자가 15만원짜리 인터넷을 보시면 한 16에서 17만원, 지금 좀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만원 아래에 있어요. 밖에 달리고 똥 의자. 그럼 거기에 딱 앉혀요, 환자를. 그리고 환자를 딱 앉힌 다음에 벨트, 뭐 챔피언 벨트 같은 거 있어, 고무줄로. 그러면 그 챔피언 벨트를 딱 의자하고 환자 젖가슴하고 해가지고 딱 묶어버리면 앞으로 안 쏠리겠죠. 그런 안전장치를 해두시고, 좀 개이는데 발이 개이가 아니면 한쪽이 마비됐으니까 꼭 이렇게 삐뚤어져요. 그 어깨 쪽에 이렇게 뭘 대가지고 비계 같은 거를 제대로 어떻게 대갖고 안 끼우러지게 딱 한 다음에 환자가 최대한 편안하게 한 다음에 환자 옷을 다 벗겨요. 그 다음에 그 똥의자는 딱 좌석 의자니까 자변기처럼 돼 있겠죠. 거기 앉혀요. 저는 죽을 드렸기 때문에 아침 저녁 2번만 드렸습니다. 3번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영양 안 움직이는데 뭔 영양이 필요해요. 딱 2번만 해가지고 제가 2부에서 식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꼭 계란을 삶아서 드리는 걸 추천합니다. 어떤 거든지 뭐 새우도 삶아서 드리는 걸 소금 좀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참기름 좀 넣고, 들기름이 좋다니까 들기름도 꼭 같이 곁들여 가지고 간장에 이렇게 같이 드시면 충분히 맛이 좋습니다. 어쨌든 먹는 것을 아침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저녁 드리면 똥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똥은 의자에 앉혔잖아요. 이제 앉혔으니까 어때요? 싸기가 좋아. 처음에 안 뚫렸잖아요. 그러면 위생장갑을, 식용 위생장갑 있죠? 좀 두꺼운 거, 얇은 거 안 돼요. 두꺼운 거 한 장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저는 처음에 수건을 같이 했는데 환자 수건은 따로 한 10개 정도 사세요. 환자 전용 수건. 왜냐면 아무리 이제 항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오므려지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질질 샌다 그럴까요? 상관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똥을 화장실로 모시고 가가지고 그대로 이제 실처처럼 끌고 가갖고 화장실에 가갖고 그 샤워기 있죠. 그 샤워기를 뜨뜻한 것보다 약간 더 따뜻하게
그 바로 이렇게 데핀 다음에 바로 쏩니다. 어디로 쏴요? 성기부터 이제 쏴요. 먼저 이제 그쪽을 쏘면서, 아니 그쪽 쏘면 좀 그 뭐라 그래요, 오줌이 지린내가 많이 나죠. 좀 식힌 다음에 바로 항문으로 들어갑니다. 항문 쪽으로 쫙 쏘면 어때요? 따뜻한 물이 들어가니까 항문이 이제 살살살살 녹지. 그때 아까 그 장갑을 끼고 항문을 이렇게, 저 이거 욕 아닙니다.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살살살살살 이렇게 해줘요. 마사지를 해달라요. 그러면서 쑥 집어넣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바로 똥이요, 싹 굳어가지고 혈액처럼 돼 있습니다. 항문에서. 그거 잘못 넣다가지고 성기로 넣으면 큰일 나겠지. 그거 잘 하셔야지. 성기인지 항문인지 그거 잘 넣으세요. 잘 넣으세요. 약간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될 수 있으면 자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여자분이면 좋겠고, 남자분이 상관없어요. 이제 처음에만. 그런데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싹 파면은 뜨거운 물하고 같이, 뜨뜻한 물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건져내면 그 장운동이 되면서 쭉 빠져요. 그럼 똥이 어떻게 되냐면 쫙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첫 타의 시작이야. 그게 쫙 빠졌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시원해해요, 환자분이. 그러면 이제 밥을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워 계시다가 이제 먹고 식사를 했다가 빼는 게 문제거든요. 항상 환자도 또 화장실 갈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간병인은 많이 바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제일이다. 남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돈 많이 주셔야 된다. 한 달에 500 이상 줘야지. 어쨌든 돈이 없어 뭐라도 어떻게 현부라도 뭐라도 뭐 드려.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직업적으로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돈 1000만원 좀 해볼 것 같습니다. 남은 한 500도 싫어요. 500도 싫어요.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 하면 한번 제가 즐겁게 한번 간병인을 해보겠습니다. 절 부르세요. 제대로 할 테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똥을 빼게 되면 환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30년 살 것 같습니다. 그 똥 빼는 거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용 수건을 쓰는데, 그 전용 수건으로 딱 닦지요. 그러면 계속 똥에서 뭐라 그래요, 재린다 그럴까? 계속 재려요. 그러면 재리기 때문에 그 침대에 이제, 그러니까 그 침대가 킹 사이즈면 좋아요. 킹 사이즈. 좀 넓은 사이즈 해가지고, 병원 침대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사이즈 한 30만원대는 막 그 매트가 짜증나더라고. 나무 재질 둘째치고 매트가 허리가 아프니까 좀 딱딱한 좀 괜찮은 거 한 50만원 이상 해가지고, 아니면 돌침대도 괜찮아요. 돌침대가 차라리 더 나아요. 딱딱하니까. 돌침대 적극 추천하고, 거기에다가 욕창 매트, 욕창 방지 매트 깔고, 그렇게 해서 환자분하고 자식이 누가 됐든 같이 잘 수도 있고, 2인용 해가지고 킹사이즈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천장에 이제 하나, 테레비 하나 달아놓고, 그리고 욕창 방지 매트가 특히 이제 그거에 공기압을 조절하는 1단, 2단, 3단 이런 게 있어요. 최대치를 항상 하고, 중간에 또 꺼지면 다시 하고, 호수 같은 거 빵꾸 나면 본인 수리하면 좋은데 못하면 새로 하나 사야 되니까 하나 어떻게 해요? 예비적으로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환자분을 잘 케어하면, 100세가 문제겠습니까? 사실 때까지 그 명대로 충분히 생을 편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자식들과 같이, 식구들과 같이 한다면 돌아가실 때 그나마 병원에서 쓸쓸히
그렇게 운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자식들 옆에서 훈훈한 그 온기와 같이 옆에서 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그 또한 행복이겠습니까? 어쨌든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뭐 병원에 모셨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또 병원에서 잘하는 병원도 있겠죠. 다 못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 자식만큼 하겠는가, 핏줄만큼 하겠는가.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억지로 할 것 같으면 병원에 맡기는 게 낫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기처럼, 내 아이처럼, 내 어머니처럼, 내 부모처럼, 내 할머니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3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는 답글을 못 드려도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통화를 해서든 뭘 해서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후원 통장에 돈을 집어넣고 얘기를 해. 한 5만원씩. 요즘 뭐 축의금 뭐 그런 것도 3만원짜리 없어. 기본 5만원. 땡깡이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그렇게 구걸하진 않겠습니다. 수접시 이렇게 한마디로 저는 누군가를 뭔가를 수리를 할 때 돈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격하게 받습니다. 왜 받냐, 뭐 수리해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 4만원 하는데 저 5만원 받아요. 기름값까지 뭐 더 멀리 뭐 출장비가 있다, 저랑 거리가 많이 떨어졌다, 기름값 3만원 들어가면 그럼 8만원 받아야겠지. 그럼 그 사람이 그래 땡깡 사장 아는데 좀 싸게 해주면 웃기고 앉아있네.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뭣도 모를 때.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잃고, 제가 그 사람 뭔가 일을 해주면 기분이 나빠요. 또 싸게 해줘야 되네. 저 사람은 제가 싸게 해줬다고 그 돈 다 줬다 그래요. 나 그 사람한테 깎지도 않고 해줬다 그래. 웃기고 앉아있는데 내가 깎아줬는데. 그렇게 받았고 저도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제가 할 때는 저한테 일을 시키고 심부름할 때는 제대로 제가 돈을 받고, 나중에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뭔가를 삼겹살을 한 그릇 사든 두 그릇 사든 그건 제가 사는 겁니다. 그런 것은 무료로 드리더라도 답례품을 제가 따로 드릴지언정 그 제 마음에 의해서 일하는 잡에 대해서는 안 하려면 안 했지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니까 뭔 땡깡이한테 뭔가 정기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물어본다, 한 5만원 쌓아요. 그 다음 물어보시고 전화 주라 이 말이야.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아는 선에서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33분 30분 오버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봄이야 인사드려. 봄이야 우리 경생경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경색은 여기까지 하고 참 그런 분을 지금도 많이 여러분들이 케어한다고 고생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뭐 고생도 아니지, 어찌 보면 부모님과 함께 산다 그래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고 이렇게 세상이 핵가족화되고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예전에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정이라는 것도 없고 메말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100살 금방 갑니다. 7, 80.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도 곧 노인이 된다. 누구나 다 노인이 되고 그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조금 도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뭡니까? 돈 종이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머님이, 부모님이, 할머님이, 또 젊은 친구가 그렇게 됐으면 장애인도 있고 노약자, 한 가정에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너무 상심 말고 그걸 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돈은 정말 이 행복은 마음에서 우러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